몇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나이. 누구라도 한 번만 잡히면 결코 그 손에서 도망가지 못할 만큼 강력한 존재.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부르는 남자. 그가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의 본색은 물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점입니다. 드라큘라는 피는 곧 내 생명이요 그 생명은 곧 나의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는 사람의 피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큘라는 단지 공포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피를 빨아먹는다는 극단적인 공포에도 불구하고 드라큘라의 포위망에 걸려든 여성들은 감히 드라큘라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드라큘라 성에 한번 들어가면 그 악마적인 힘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우리가 드라큘라의 실체를 밝혀내는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검은 망토의 사나이 드라큘라, 밤에만 볼 수 있는 그의 얼굴은 마치 억센 독수리와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롭게 휘어진 콧날, 나이에 걸맞지 않은 만큼 붉고 싱싱한 입술, 그 사이로 잠깐씩 보이는 송곳니는 마치 개이빨 같은데 이상할 만치 하얗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툭 붉어져 나온 이마에 야윈 뺨, 턱은 넓고 억센데 전체적인 인상은 시체처럼 창백해 보입니다. 손은 멀리서 보면 희고 고와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거칠고 넓적한 데다 손톱은 끝이 날카롭고 길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손바닥 가운데 털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드라큘라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드라큘라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도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울만 보면 몹시 싫어합니다. 드라큘라는 햇빛이 안 드는 곳, 어둡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에는 자신의 관 속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때부터는 드라큘라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는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모든 생물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닭쥐, 올빼미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모든 동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는 달의 마력을 끌어들여서 이런 동물들의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드라큘라가 자주 변신하는 모습 가운데는 늑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멸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가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은 사람의 피를 먹기 때문인데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밤마다 신선한 피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드라큘라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드라큘라는 자신의 눈에 띄는 평범한 시민들의 피를 닥치는 대로 빨아먹고는 지하의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드라큘라의 모습은 젊음을 반쯤은 되찾은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부쿠레슈티 대학 부설 역사연구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드레스쿠 박사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Did Dracula really exist? Yes, I can say without any hesitation, but the people don't know that it was a surname of a Romanian prince from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His official name was Vlad.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습니다. 안드레스쿠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드라큘라는 15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당시 루마니아에는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큘라의 이름이 바로 블라드라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는 할아버지 밀차, 아버지 드라큘에 이어 당시 영주였었는데 드라큘라가 태어난 생가는 현재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드라큘라의 아버지 드라큘리라는 이름에는 드래곤, 즉 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당시 드라큘이 헝가리의 지그문트 2세로부터 용의 자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로 드라큘은 용이라는 뜻 말고도 악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Dracula means the son of Dracul.
but you must know that in Romanian Dracul means also devil. So it was a joke of words around this name. 루마니아의 국립박물관은 드라큘라의 방이라 해서 드라큘라에 관한 자료만 모아놓은 방이 따로 있었는데 이곳에는 드라큘라의 잔인성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1499년 독일에서 발견됐다는 이 판화집에는 끔찍한 그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판화집에 보면 드라큘라는 사람을 쇠꼬챙이로 찔러 죽인 뒤에 옆에 나란히 세워두고 있었는데 드라큘라 자신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와인까지 곁들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쇠꼬챙이를 쓰는 것은 정통 루마니아식 형법이 아니라 터키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드라큘라가 이런 형법을 쓴 것은 그가 어린 시절 터키에 볼모로 잡혀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는 1431년 1월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드라큘라라는 이름보다는 그의 별명인 블라드 째페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째페시란 꼬챙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루마니아 사람 대부분이 드라큘라의 잔인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despre Dracula. Dracula, dacă e să o luăm așa, a fost un domnitor al țării românești, despre care Occidentul a spus că efectiv au scornit bazme. A fost un domnitor viteaz și cu asta basta. Un mare erou național. 우리가 보기에 드라큘라는 지독하게 잔인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루마니아인에겐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드라큘라가 그렇게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15세기 유럽의 역사를 잠시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는 지금처럼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트란실바니아, 몰다비아, 왈라키아 3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드라큘라는 이 가운데 왈라키아의 영주였는데 그는 1448년부터 3번에 걸쳐서 왈라키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루마니아 3국을 비롯한 동유럽 전체는 오토만 제국으로 불리던 터키군으로부터 끊임없는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해서 루마니아 3국 가운데 트란실바니아와 몰다비아는 물론 동유럽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터키군은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앞세우고 동유럽을 이슬람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크리스찬 정교를 믿고 있던 유럽 국가들로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와 종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드라큘라가 다스리던 왈라키아였습니다. So it was a terrible danger for all the Christendom in this moment. So his importance was that using all these kind of tactics, he was a very brave prince, and he, together with other princes with different politics, he saved the state of Wallachia. Cei care furau sau făceau lucruri tâlhării erau trași în țeapă, dar nu erau vampiri. Nu era vampir. Nu este un vampir, a fost un domnitor foarte crud. Și de acolo legenda asta... 드라큘라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영국의 작가 브람 스토커가 쓴 소설 드라큘라가 출간되면서부터였습니다. 1897년에 발표된 이 소설 이후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27년) 마부 파올레는 마차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죽은 파올레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파올레는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런 집에선 반드시 초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파올레가 스트리고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리고이란 루마니아어로 죽어도 살아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또 다른 스트리고이를 만들어야 자신이 무덤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관을 열었을 때 파올레는 스트리고이가 된 채 수위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They do not cover fully the sense of the word vampire, but they are partially. We have the strigoi. Strigoi is the spirit of the dead. 루마니아에는 흡혈귀에 관한 전설이 없는데도 브람 스토커가 드라큘라 영주와 흡혈귀를 연결시켰다면 그는 아마도 또 다른 곳에서 흡혈귀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유럽을 살펴보면 유럽 전체에 흡혈귀에 관한 전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is true? What is true? All around the Southeast European region, this area, we have popular beliefs about folklore about vampirism. Strigoi, it's in Romanian, the name for this thing. Strigoi. Strigoi. B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things, two different things, was done by Bram Stoker in his novel. 말하자면 브람 스토커는 드라큘라 영주가 보였던 잔인한 행동들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흡혈귀의 극단적인 행동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브람 스토커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흡혈귀에 관한 전설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흡혈귀들은 언제나 신선한 피를 찾아 헤매는데 일단 상대가 나타나면 최면을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흡혈귀에게 한번 물린 사람은 몸속의 피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고 나면 그 사람도 역시 흡혈귀가 돼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밤마다 피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직접 피를 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흡혈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양이가 10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죽어서 흡혈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흡혈귀를 보게 되면 그 뱃속의 아이도 태어나서 흡혈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 전설에 따르면 흡혈귀를 찾아내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흡혈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미한 적이 없는 종마를 골라서 동정의 소년이 타고 무덤가로 갑니다. 묘지 사이를 걷던 종마가 첫 번째로 발길을 멈추는 곳이 바로 흡혈귀가 사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무덤 주변에는 어김없이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데 흡혈귀는 그 구멍으로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 무덤을 파보면 잠들어 있는 흡혈귀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때 흡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햇빛, 마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드라큘라는 이들 흡혈귀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센 흡혈귀의 왕이라는 것인데 흡혈귀에 관한 전설은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함께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19세기 말 브람 스토커는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 흡혈귀에 관한 전설을 소설 속에 충분히 이용한 셈입니다. 소설 드라큘라를 쓸 무렵 브람 스토커는 이름 없는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 이후 그는 일약 유명 작가가 되었는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도 많았습니다.
I am Dracula. 브람 스토커의 소설 이후 일개 괴물에 불과했던 흡혈귀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드라큘라에 관한 영화는 거의 150편이 넘는데 그 가운데는 15세기 루마니아를 배경으로 하는 정통 드라큘라 영화도 있지만 대단히 현대적이고 희극적으로 각색했거나 아예 공상과학적으로 접근한 작품들도 제법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작품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인데 브람 스토커의 원작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드라큘라를 맡은 배우들의 얼굴 분장이 블라드 제페시, 그러니까 실제 드라큘라 영주와 상당히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 속의 얼굴과 드라큘라 영주의 초상화를 잘 비교해 보시죠. 물론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은 원작 소설을 충실히 읽고 그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골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람 스토커는 이 소설을 쓰기 전에 드라큘라 영주에 관해서 꽤 많은 취재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This is a work of fiction. Bram Stoker never visited Romania. You see, Bram Stoker had his book ready. The story was placed in Austria, and the name of the count was Count Vampire. 결국 이 소설은 오스트리아의 흡혈귀 밤피르 영주가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백작으로 바뀐 채 출판되었다는 것인데 루마니아는 가본 적도 없다는 브람 스토커는 어디에서 그 같은 정보를 얻게 됐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시 브람 스토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독일에서 온 자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는 그 자료들 속에서 드라큘라 영주의 잔인성이 드러난 판화와 책을 보게 됐고 그 후로 소설의 주인공과 무대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람 스토커는 왜 하필 루마니아의 흡혈귀에 관한 소설을 썼을까? 흡혈귀라면 영국에도 있을 테지만 굳이 루마니아를 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사회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뭔가 전체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마니아라고 하는 왜소한 미개국의 흡혈 귀신이 런던 시내를 활보하며 런던의 여자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은 비록 소설이지만 내부적으로 단합해야겠다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라큘라를 끝까지 쫓는 반 헬싱 박사는 악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존재로서 이방에서 온 악마를 퇴치하는 사회적인 우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라큘라는 당시 영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시 이 소설이 갖고 있던 효용도도 사라지고 루마니아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서의 드라큘라 영주는 아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드라큘라 영주가 갇혀 있었다는 설이 있는 브라쇼브의 불안성은 최근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점도 역시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흡혈귀 드라큘라의 이미지만이 더욱 강하게 남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현대인의 심리에 맞는 새로운 드라큘라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중세시대 괴물 드라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던 욕망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